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위성구입니다. 오늘은 쿠스코 광장에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지식을 통해서 분석한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그 세계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건방지게 제가 강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제 생각이고,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면은 또 그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주제넘게 제가 이 쿠스코 광장에서 한번 주절주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문화가 서양 위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 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좀 아주 엉터리거든요. 물론 오리엔탈리즘이나 옥시덴탈리즘 둘 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사고 체계들이고, 그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 가장 옳은 건데, 어쨌든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서양 중심의 역사가 대다수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쿠스코 광장에서 사진을 하나 찍으려 했는데, 저는 혼자 다니니까 늘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요. 내가 곧 자전거를 갖고 설 테니까 네가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줘. 그리고 사진의 구도는 내가 지금 말하는 대로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내 몸을 잘라도 좋다. 그리고 뒷배경을 좀 많이 넣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구도에서도 제가 중심이 있는 것은 이거는 서양 중심입니다. 제가 만약 여기에 기념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안 찍잖아요. 뒤로 가서 이쪽 구석에 이렇게 서고,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기념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막 그런 설명을 다 해요. 그래서 찍고 난 뒤에 사진을 딱 받아보면은 무조건 나를 센터에 집어넣습니다. 분명히 내가 바디를 잘라도 좋다 했는데도 얘들은 그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주제 넘게 한번 설명을 좀 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서양화를 한번 쭉 보시면, 서구인들이 그렸던 그림들을 쫙 한번 보시면 그건 분명합니다. 르네상스 이전, 완전 중세 그전까지만 해도 르네상스를 우리가 보통 근대의 시발점이라고 보잖아요. 여기 아닙니다. 시발점, 시작점. 르네상스 이전은 유럽의 모든 서양의 그림들은 다 신중심의 그림입니다. 그 인간은 그냥 아주 그냥 나쁘게 묘사되거나 탐욕스러운 인간들로 묘사되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죠?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전부 다 그냥 현실이 없는 관념화에 불과하죠. 그런 그림들이 대다수입니다. 르네상스까지. 그 다음에 이제 르네상스 이후로는 뭐를 그리냐면 전부 다 인물입니다. 인물. 사람 중심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서구애들이 만든 조각들, 르네상스 이후의 조각들도 보면 전부 다 인간이죠. 인간.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지 자연을 묘사한 그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자연을 묘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신중심의 사회를 벗어나서 이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 그게 바로 이제 르네상스죠. 그래서 우리가 휴머니즘이라잖아요. 휴머니즘. 르네상스 시대를. 저는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다다다 외웠기 때문에 이해를 제대로 못했는데, 나중에 성장하고 난 뒤에 공부를 해보니까 왜 르네상스를 인본주의라고 하는지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로 서구의 생각은 인간이 뭐든지 최고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신본에서 인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연은 안 나타납니다. 제가 미술사를 제대로 전공을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제 마네, 모네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프랑스 미술 전시회 대회에서 인간을 그리지 않고 자연을 그린 것이 이제 충격적인 일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서양에서도 드디어 자연을 그리기 시작한 것. 근데 그 자연도요,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하고 전혀 다릅니다. 걔들은 소실점이 생명이에요. 소실점.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소실점이라고 있죠. 대각선을 갖고 중간에 포인트.
그게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바로 인간이 바라보는 그림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바라보는, 자연을 중심으로 보는 자연이 아니고 인간의 도구적 이성이 바라보는 자연의 세계를 그린 것이 서구인들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큐비시즘, 피카소의 입체주의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게 바로 이제 그 소실점을 박살을 낸 거예요. 그 서양에서는 그림에서 소실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그림은 그건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패러다임이 된 거죠. 자, 우리 동양은요, 고대화를 봐도 다 자연입니다. 다 인간이라는 자체를 그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중국이나 우리 한국 학풍에서도 동양화에서는 전부 다 자연이잖아요. 사람을 크게 물론 왕들이나 뭐 영의정, 좌의정 이런 초상화는 말고 그냥 그림들은 전부 다 자연입니다. 풍경화죠. 이제 물론 그게 관념산수화가 있고 그다음 실경산수화로 나중에 바뀌어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사실주의가 나타나지만, 그때도 사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등장하면요, 정자 앞에 이렇게 작게 그냥 뭐 숨겨져 있는 숨바꼭질 하듯이 보이는 그런 사람을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중심이 되지 인간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양하고 완전히 반대죠. 서양은 인간이 중심이지 자연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였는데, 지금도 서양인들은 자연과 인간 중에 어느 게 더 중심이냐? 무조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그렇게 따위로 찍는 거예요. 사람이 무조건 센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서양 애들, 지금 제 말씀 듣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해외 나가서 여행하실 때 외국 유럽 애들한테 사진 부탁해가지고, 나를 제발 몸을 잘라도 좋으니까 뒤에 자연을 중심으로 많이 넣어달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나중에 사진 보면요, 사람은 무조건 센터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그냥 뒤에 그냥 뭐 별로 의미 없이 찍어버려요. 걔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연과 인간에 대한 개념. 제가 찍은 사진들 중에 제 얼굴을 조그맣게 넣고 자연을 웅장하게 넣는 그런 사진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아무리 찍어달라고 서양 애들한테 부탁해도 걔들은 그런 사진을 찍을 줄을 모릅니다. 그게 걔들이 뭐 몰라서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사고한다고 고로는 존재한다잖아요. 고기토 에르고 쏨. 그 도구적 이성이 워낙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걔들은 그런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나라 병풍을 보면요, 웃깁니다. 이게 이제 10개의 병풍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소실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서양 애들이 그 병풍을 만든다면은 인간을 딱 중심으로 해갖고 10개의 병풍의 그 그림들이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대로 그릴 거예요. 소실점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병풍들을 보면, 첫 번째 병풍은 첫 번째 병풍이대로 그려져 있고, 두 번째 병풍은 두 번째 병풍 그림대로 그려져 있고, 각각 그러니까 자연이 바라다 보는 그 입장에서 인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이 서서 자연을 이렇게 둘러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서양인들하고 동양인들의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은, 우리 한국의 그림들은 자연을 대할 때 내가 움직입니다. 내가 자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중에 자연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서양인들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딱 인간은 중심에 서고 그 인간 중심에서 바라다보는 세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그림에서는 소실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실점을 파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피카소인 거예요. 피카소. 그래서 피카소가 대단한 새끼인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중심이 되어 왔던 소실점을 파괴해 가지고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이 코를 여기다 놓고 눈을 이쪽에다 양쪽에다 넣으면 그건 소실점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피카소가 한국에 온다면 한국의 민화를 보고 아마 피카소는 기절할 거다. 왜냐하면 피카소가 그 소실점을 파괴하고 큐비시즘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론의 중심이 된 위대한 미술가가 됐다고 자부를 했는데,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옛 조선에 이미 조선시대 그 이전에 민화에 큐비시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미술책에 왜 그 호랑이, 좀 제가 그림을 찾아서 띄울게요. 호랑이 그림 있죠. 호랑이 그림.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얼굴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큐비시즘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애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을 거쳐서 지네들이 도구적 이성이 어떤 애 저떤 애 가지고 인간 중심주의로 뭐 문화를 발달시키고 욕 좀 할게요. 지랄 발광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드디어 인간의 중심의 사고에 이 소실점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매체를 대상을 중심으로 두는 그런 사고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현대에 와서야 나타난 그 입체주의가 이 한반도의 조선시대 때 이미 민화에 백성들의 사고 머릿속에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뭐 서양 애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오리엔탈리즘, 옥시덴탈리즘 이런 모든 사고들은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의 문화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월해 어때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주제 넘게 왜 서양 애들은 사진을 찍으면 사람을 자연보다 작게 두거나 중심에 두지 않고 귀퉁이에 넣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왜 동양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동양인의 생각들은 왜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넘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이걸 이해하시고 서양 미술사를 한번 쭉 미술 구경, 저는 뭐 어느 도시에 가면 박물관은 별로 취미가 없어요. 그거는 뭐 워낙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게 많아서. 근데 미술관은 제가 좀 즐깁니다. 가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동안 또 우리 아내가 또 미술 화가기도 하고 해서 제가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미술에 관심을 특별히 가진 건 아니고 제가 그림을 좀 좋아합니다. 예술, 음악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해서 이제 그림을 열심히 쳐다보고 나름 이제 제 혼자 분석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 구스코 광장에서 그 어느 서양인들한테 내가 서양인에게 사진을 부탁했더니 설명을 잔뜩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제가 원하지 않는 사진을 찍어서 제가 한번 그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것도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이 영상을 지금 찍어보는 겁니다. 구스코 광장에서 햇빛 짱짱 쬐는 곳에 지금 더워 죽겠네요. 또 추가적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연과 내가 하나다라는 그런 뭐 물화일체, 그죠? 주객일체 뭐 이런 말들, 물화일체라는 말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 막 되게 자연이 좋으면 그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물화일체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익숙하잖아요. 물화일체는 사실은 그 자연이 중심입니다. 그죠? 자연이 중심이 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서양 애들한테 물화일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요 거의 이해를 못 합니다. 그냥 뭐 네가 자연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끼지, 그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요. 그게 바로 그 동양과 서양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 이 사고가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그 서양의 인과적 결정론하고 동양의 유기론적 세계관이 맞부딪힙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유기론을 믿습니다.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도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계시는 분들은 저의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기를 믿잖아요. 기. 그죠? 동양은 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유기론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서양의 과학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서양의 그런 도구적 이성과 인과적 결정론, 그 다음에 과학주의의 어떤 그런
과학지상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반성을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네? 저는 제임스 러브록이 이야기한 가이아 이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가이아 이론은 대지의 여신이 이제 그 박테리아, 대지의 그 박테리아가 인간들이 망쳐놓은 그 환경오염을 복구하려고 엄청 노력한다. 그런 대지의 여신에 대한 가설이거든요. 가이아 이론이. 근데 이제 그 가이아 이론이 발표되었을 때 많은 과학주의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세균보다 못하냐 자식아라고 가이아를 막 욕해요. 그러자 이제 제임스 러브록이 가이아 이론을 내가 포기하마. 니네들이 내 이론까지 그렇게 부정한다면, 그렇게 이제 반감을 갖는데, 저는 그 가이아 이론을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의 과학주의에 대한 반격이에요. 근데 제임스 러브록이 예언한 대로 세균에 의해서 지구가 완전히 지배당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테리아보다 못한 존재라는 게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지금 과학주의의 어떤 인간 중심의 이 지구에서 가장 암적인 존재인 인간의 과도한 성장, 인간 편의, 이걸로 환경을 마구 박살냈기 때문에 드디어 자연이 반격을 시작한 게 바로 저는 코로나다. 그게 이제 가이아 이론과 통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과학의 발전을 중지해라. 과학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해라. 라는 게 이제 반과학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보다도 걷는 거, 그 다음 자전거, 이런 반과학주의적인 삶을 이루는 게 더 우리가 해야 될 지금 현재의 삶이다. 너무 거창하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확대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있는 서양인들의 세계관과, 그 다음에 노장사상으로 대표되는 자연중심주의의 태도의 반대의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과연 우리 인류가 어느 걸 향해서 가야 되는지, 어느 게 옳다 그러다라고 제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저는 자관 도구적 이성에 대한 것과 그리고 과학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서양 애들은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을 중심에 놓고 동양은 자연이 중심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림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 얘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얘기가 너무 확장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